캔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캔들의 기본을 알아보았고 이번 강의에서는 캔들의 시종 고저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시종 고저의 의미는 지지 저항의 역할과 그 추세 방향의 지속성과 반전입니다. 지지 저항은 뭐 대충 알겠는데 추세의 방향의 지속성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건 몰라도 캔들의 시종 고저는 지지 저항을 받는구나 그냥 이렇게 아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왜 지지 저항을 받는지 추세 방향의 지속성을 나타내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초보 딱지를 떼시고 차트를 디테일하게 분석하실 때가 오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내용들은 차트 관련 책에서도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책을 안 본 지 오래돼서 요즘은 캔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개념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상 몇 번 돌려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입니다. 시가는 그날의 방향성과 추세의 힘을 나타냅니다. 예시 캔들로 일봉이라 되어 있는데 분봉이든 주봉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전날에 이런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면 어때요? 딱 봤을 때 약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매수 쪽으로 강해 보이죠? 전날 종가와 당일의 시가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걸 갭이라고 부르는데 전일 대비 위로 갭이 생기면 갭 상승이고 아래로 갭이 생기면 갭 하락이라고 부르는데 갭 상승이 발생하면 당일에 매수세가 강함으로 그날의 방향이 매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갭이 크면 클수록 힘이 세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단순히 갭 상승이 나왔으니까 매수가 강하고 갭 하락이면 이것처럼 갭 하락이면 매도가 약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갭이 왜 발생을 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 장 시작 전에 30분 동안 동시효과가 있죠. 동시효과 시간 동안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긴 쪽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시작하는 게 시가란 거고 갭이 발생했다는 건 그쪽 방향으로 강하게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가가 중요한 거고 지지와 나중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종가인데 종가만 봐도 다음날 어떻게 시가가 형성될지 예상이 되고 오늘까지 움직임의 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봉이 20% 올랐다고 한다면 많이 올랐죠. 매수세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봉으로 보면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데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다음날에도 강한 매수세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시가를 보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되면요. 그리고 이 캔들의 크기를 보고 매수세의 힘을 알 수 있고요. 이 캔들과 이 캔들 비교하면 이쪽이 더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크기를 보고 다음으로 고가입니다. 고가는 매도 세력에게 밀려서는 안 되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고가에서 매수 세력의 의도를 알 수도 있고 매수세의 한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밀려서는 안 되는 가격대는 그 가격대가 돌파되면 매도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가격대를 말합니다. 현재는 매도 추세인데 이렇게 매도 추세인데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서 특정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 전환이 되는 가격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요 매물대가 있거나요. 또 의도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강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위에서 말씀드린 추세가 전환되는 가격대라든지 주요 매물대라든지 그곳을 매수세가 돌파를 할 생각이 있다면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를 돌파할 생각이 있다면은 좀 조정을 받고 쉬었다가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외로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매수세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처럼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위봉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일봉이면 분봉으로 말이죠. 이런 고가 매도세가 강한 곳이어서 추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오면은 저항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것을 돌파하면은 추후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런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갔다면은 내려왔죠.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처럼 주요 매물대나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잖아요. 이렇게 다시 내려올 때 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처럼 고가가 종가의 캔들은 앞서 말씀드린 종가처럼 매도세를 완전히 이겨버렸기 때문에 강한 매수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가인데 고가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밀려서는 안 되는 가격대 여기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서 고가에서 살짝 밀렸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이 상태잖아요. 여기서 매도 세력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을 받아서 이것처럼 돌파를 할지, 이 가격대를, 아니면 이 캔들처럼 매도세가 약해서 이렇게 쭉 매수세에게 밀려버릴 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봉으로. 그리고 이렇게 딱 밀려버렸을 경우에는 매도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강한 종가 저가인 강한 매도세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저가 같은 경우는 후에 이렇게 돌파했을 때 저항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요. 다음으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캔들의 시종 고저가는 지지와 저항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지 저항선을 몇 개 먼저 그어 놨습니다. 더 그을 수는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져서 이 정도만 했고요. 캔들의 시종 고저를 잘 보시면은 지지 저항이 나오고 시종 고저가가 겹치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지 저항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지지 저항을 안 받은 것 같은 부분들 궁금하실 텐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지지 저항과는 다른 개념이라 지금 설명하기 어렵고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강의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이런 것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지저항선 몇 개만 그어봤습니다. 차트가 진행이 안 됐을 때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보고요. 이 시정 고저가 많이 겹친 곳, 요런데 이런 곳이 추후에 지지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런 곳을 돌파했을 때 나중에 지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흰색 선이 있죠. 이건 뭘까요? 깜짝 퀴즈입니다. 제 지난 영상들 보셨다면 모르시면 안 돼요. 자, 5초 드립니다. 영상 멈추시고 맞춰보세요. 정답은 중심값이죠. 중심값. 여기 기준봉 이후로 기준 파동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파동의 가운데 지점에 이제 지지저항 많은 가격대, 여기 이어지는 차트인데요. 이런 중심값 같은 주요 지지 저항선은 쉽게 돌파가 안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이게 또 중심값이죠. 기준봉 이후에 기준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이 파동의 중심 가격대인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데, 여기도 캔들의 시종 고저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이제 여기서 돌파를 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돌파가 이렇게 되잖아요. 돌파가 되면 나중에 올라왔을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차트인데 이렇게 깨고 내려왔을 때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몇 번 저항을 받다가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지지를 이제 받겠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꼭 중심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종 고가 이렇게 많이 모인 가격대들 있죠. 요런 데들도 충분히 이후에 여기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라고 하면은, 주가가 여기라고 하면은 돌파했으니까 추후에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한번 여기 더 지지 받은 모습이 보이죠. 여기는 아직 오진 않았고요. 여기서도 이 중심값 말고도 선은 여러 개 그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데라든지 뭐 이런 데, 또는 이런 데 이렇게 그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돌파했을 때 지지를 좀 받다가 다시 이탈하니까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또 여기를 돌파하니까 지지를 받다가 다시 이탈하고 나니까 어때요? 저항을 받죠. 이런 데에서 돌파하니까 살짝 지지 받는 척 하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움직임이 좀 지저분한데 보통 이런 시정 고저에서 이런 지지 저항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 4개, 하나, 둘, 셋, 4개 캔들을 볼 건데요. 이게 기준봉이고 이후에 파동이 나온 모습인데요. 혹시나 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기 매물대가 있어서 여기를 돌파해야 이 기준봉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실히 돌파는 여기가 맞지만 쐐기뿔 모양 같다고 해가지고 쐐기 패턴이라 하거든요. 매물대가 2개가 있는데 여기를 1번, 여기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을 돌파하면은 2번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 캔들을 기준봉으로 봐도 돼요. 이 기준봉의 고가가 종가네요. 이 캔들도 장대봉이고 종가를 보고 다음날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음날 시가를 보고 얼마나 강한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가가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버렸네요. 다음날 보니까 살짝 갭상승을 했네요. 그 뒤로 아랫꼬리를 만들더니 그대로 엄청 상승을 했어요. 장대봉으로 마감이 됐고, 종가도 저 정도면 어느 정도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 다음날도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날 갭상승을 하고 오르나 싶더니 그대로 쭉 밀려버렸죠. 이걸 분봉으로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걸 분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입니다. 여기 첫째 날 기준봉이 나온 날입니다. 여기서 상승을 하다가 매도세에 의해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1번 매물대가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당시 고가가 여기였을 테고, 그러다가 돌파를 하고 종가가 고가를 이루고 마감이 됩니다. 다음날 갭상승을 했지만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그대로 밀리고, 다음날엔 내리는 척 하다가 휙 올려버립니다. 마지막 날엔 완전히 돌파를 했다가 그대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여기서 배운 게 다 나왔습니다. 오늘 첫째 날에서 매수세의 의지, 즉 지지 저항선의 돌파 의지를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서 매수세의 한계를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차트에선 안 보이지만 이전에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갭상승으로 강하게 올라왔지만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까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저점에선 매도세의 한계, 왜죠? 보시면 이게 쐐기 패턴을 돌파한 이후니까 당연히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거고, 또 전날 돌파하지 못했던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나니까 한 차례 매수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지지 저항을 많이 받은 가격대이니까 추후에 가가 내려올 때 지지의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매수세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랑 같은 개념이니까요.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데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죠. 매도세의 유입을 뜻하고 매수세가 돌파할 의지가 있으니 여기 저가를 안 깨고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한 거고, 상대봉의 종가를 보고 다음 캔들은 이제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날들. 그런데 여기부터는 종가가 시가와 같으니 다음 캔들에서는 추가 상승을 하긴 어렵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요. 시종 고저에 지지 저항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나중에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데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캔들의 시종 고점은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 아셔도 상관없지만 차트를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려면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가는 그날의 방향성과 추세의 힘을 나타내고, 종가는 다음날 추세의 연속성, 현 추세의 강도를 알 수 있고, 고가는 매도 세력에게 밀려서는 안 되는 가격대, 이제 중요한 매물대거나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가격대를 말하죠. 그리고 매수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있고, 매수 세력의 한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가는 고가의 반대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서 이 가격대랑 의도, 한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있다고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른 영상들에서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나중 되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캔들을 좀 쉽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어려운 것 같죠? 그만큼 캔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아직 더 남아 있고요. 다음 영상도 캔들 강의 영상입니다. 그럼 시청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